네, 반갑습니다. 끝점회계 노선생입니다. 오늘은 원가회계 두 번째 강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가의 흐름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원가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되는데, 원가 회계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한 개당 원가가 얼마일까, 그러한 그거를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뭐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를 하고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암기부터 해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일단 구구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자체는 그냥 무조건 암기입니다. 뭐 우선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 설명을 잠깐 보신 후에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가 회계라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런 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맨 먼저 보시면 원재료부터 시작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원재료, 노무비, 나머지 경비들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림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재료부터 시작되는구나. 원재료를 공장에 가져와서 공장에 있는 기계에 넣겠죠. 그러면 이제 생산 중인 제공품이 나오게 됩니다. 제공품의 뜻은 지금 현재 생산 중인 뭐 그러한 물건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순간 옆에 있는 제품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 순간 제품이 됩니다. 이건 이제 완성품이죠. 완성품이면서 우리가 이제 판매하게 되는 그러한 물건이 바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순서를 먼저 보시면 원재료에서 제공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모두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고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으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혹시 뭐 앞에 나중에 넘어가셔서 재고자산 부분을 보시면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뭐 상품, 뭐 기타 품으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비품이나 소모품은 품자로 끝나지만 재고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이라고 했었죠. 소모품은 당좌자산, 비품은 유형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도 앞에서 했던 거를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산 같은 경우는 기초가 항상 차변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약속이었죠. 그래서 기초는 차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대변에 있죠. 마찬가지로 제공품도 기초는 차변, 기말은 대변에 있는 거, 제품도 기초는 차변, 기말은 대변에 있습니다. 다시 원재료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재료는 맨 처음에 기초에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창고에 있는 원재료, 기초 원재료라고 부르고 그거는 100원만큼 있었다 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계획을 짜겠죠. 계획을 짜고, 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원재료 900개를 구입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총 지금 구입한 거 900개까지 900원이죠. 900원까지 합치면 총 1000원의 금액이 생산할 때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총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실제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원재료가 600원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하는데 600원만큼 빠졌으니까 기말에는 400원만큼의 원재료가 남아있겠죠. 요 흐름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공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있는, 생산 중인, 우리 뭐 영어로 하면 ing, in 뭐 그러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얘가 이제 생산율이 100%가 되면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5,000, 요 5,000원 보이시죠? 요거는 1월 1일 날 공장에 갔더니 만들다가 아직 미완성이 된 것들이 5,000원만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투입된 돈이 5,000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5,000원만큼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또 추가로 생산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산을 진행했더니 1,000원의 돈이 더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총자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은 총 내가 생산한 거, 그러니까 올 한 해 돈이 투입된 게 기초에 5,000원, 추가로 투입된 게 1,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6,000원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거 보이시죠? 얘가 뭐냐면 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완성돼서 이제 나가는 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 부르거든요. 얘는 이제 완성이 됐고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이라는 T 계정으로 똑같은 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금액 보시다시피 4,000원, 4,000원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총 차변에 6,000원만큼 있었는데 4,000원이 이번에 빠졌으니까 2,000원이 이렇게 만들다가 만 거다 해서 남아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T 계정에서 좀 아셔야 될 거는 기초, 그 다음에 총, 기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만 완성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얘는 이제 제품 창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제품 창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기초에 16,000원만큼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에 4,000원만큼이 생산이 됐죠. 이렇게 넘어온 거죠, 공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초 16,000원과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4,000원 이 두 가지를 합쳐 보시면 총 2만 원이 되겠네요. 이 2만 원을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재고자산에서는 이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변 보세요. 상품일 때는 차변에 기초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밑에는 매입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제품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 있는 이 2만 원은 판매 가능 금액. 기억나시나요? 재고자산 할 때 이 차변의 합은 우리는 판매 가능 금액이다 라고 기억을 배웠었습니다. 됐죠? 그럼 총 2만 원만큼을 판매 가능합니다. 이 금액만큼이요. 자,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매출 원가 18,000원만큼이 팔린 겁니다. 팔린 거의 원가란 뜻이죠. 팔린 것의 원가. 팔린 거의 원가다 라고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팔고 남은 것은 기말에 이렇게 기말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 읽는 법을 잠깐 보시자면 자, 이 부분은 기초 원재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기말 원재료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기초 제공품, 이 부분은 그렇죠. 기말 제공품 따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기초 제품, 이 부분은 기말 제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총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공품의 차변 아래쪽에 있는 단기 총 제조원가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지금 제공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장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이 부분은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그러한 원가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한 원가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가에 분류해서 여러 가지 원가들이 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래쪽 부분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직접 재료비.
요건 앞으로 줄여서 DM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투입된 돈을 직접 노무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DL이라고 앞으로 약어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비인데요. OH라고 해서 Overhead Cost, DL은 Direct Labor, DM은 Direct Material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건 생산하는데 당해에 올해에 투입된 원가들입니다. 얘네들이. 기초 5,000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투입된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투입된 게 넘어온 것뿐이고 제공품 작년 기말 제공품에서 넘어온 거죠. 지금 보시는 단기 총제조 원가가 당해에 투입된 원가들을 이렇게 원가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부분과 연관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요 원재료 부분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사용된 부분은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얘가 실질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직접 재료비로 넘어갑니다. 직접 재료비로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요 직접 재료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보시다시피 직접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접 재료비도 있거든요. 노무비 같은 경우도 간접 노무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간접비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접비들은 여기 제조 간접비에다가 하나로 모읍니다. 모으고 나중에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제품별로 구분을 하고 원가 배분하는 걸 할 거예요. 얼마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세 가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나누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학술적으로 자, 위에 있는 직접비 두 개가 합쳐지면 기초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기초원가가 뭐의 약자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이제 프라임 코스트의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임은 기초라는 단어라도 우리나라 번역이 되지만 기본이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가액에서는 원가라는 말 대신에 비용이라는 말을 써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단어 조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초원가, 기본원가도 되지만 기초비용, 기본비용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직접 노무, 그러니까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합치면 가공원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가공원가, 아까처럼 또 가공비용, 가공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환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전산세무 2급에서 전환원가라고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혹시나 헷갈리지 마시라고 넣어놨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공품 안에 있는 단기 총제조원가, 총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총제조원가. 자, 그리고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두 개 보세요.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차이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만 다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기다가 그냥 총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대변 위에는 제품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붙은 단기라는 말은 올 한해라는 뜻이고 제조원가라는 말은 제조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단기 총제조원가부터 읽어보면 올 한해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총 제조원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위에 있는 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올 한해 제품을 완성시키는데 그러니까 완성품에 들어간 제품은 이제 완성품이니까 완성품에 들어간 총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아까처럼 여기 제품으로 넘어간다 했죠. 여기까지 일단 기억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재고자산 할 때 기억나시나요? 여기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러분도 책에다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원가라고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 요거에서 많이 보셨죠? 네, 요거 손익계산서입니다. 재고자산은 항상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회사가 뭘로 돈 벌어먹고 사느냐라고 한다면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거죠. 땅 파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그리고 뭐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게 팔리는 순간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거는 금액이 그대로 손익계산서로 똑같은 매출 원가 금액이 넘어가는 거죠. 됐죠? 요 그림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그림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지 원가회계에 대한 원가회계 흐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됐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이용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각 얘네들이 재무제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등등 있는데, 그러한 보고서에 나타나는 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기초원재료, 기말원재료,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얘네들은 전부 다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일정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라는 단어도 시점을 뜻하는 단어, 기말이라는 단어도 시점을 뜻하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방금 동그라미 친 이 6가지들을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녹색깔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프로그램을 쭉 운용해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매출 원가 부분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여기 매출 원가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서 클릭을 딱 하시면, 혹은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 기초 제품 재고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특이점은 뭐냐면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에서도 표시가 되지만 손익계산서에서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가액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원가명세서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가 회계를 하는 회사에서는 뭐 꼭 만드는 그런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제조원가명세서라는 건데, 그 제조원가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 자, 어느 부분이냐면 제조원가명세서에서는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게요. 뭐냐면 원재료와 제공품과 관련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특이점은 또 그거죠. 기초원재료, 기말원재료, 얘네들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제공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됐죠?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요거 잠깐 시간 내서 5분 혹은 10분 정도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보고 손으로 한번 적으실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하면 4번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은을 물어봅니다.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총
제품 계정의 차변에 대체한다. 대체라는 말은 그냥 기록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기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품 계정 요가 아니라 제공품 계정의 차변입니다. 자, 2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 아니라 제공품 계정의 대변 혹은 뭐 AND라고 해야 되겠네요. AND 제품 계정의 차변. 둘 다 뭐 나오죠. 근데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제품 계정의 차변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단기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우선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상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제품. 원가에게는 제품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단기 재료비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이 말은 이제 차변에 재료비라는 분계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대변은 이제 원재료인데 요거는 보세요. 재료비는 비용 계정입니다. 원재료는 자산 계정이고요. 요거는 잠깐만 이런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원재료에서 자 잠깐만요. 자 아까 원재료에서 사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비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 넘어갈 때 요때 분계가 바로 원재료가 사용되면서 창고에서 사라지고요. 이게 자산 됐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가 되는 순간 재료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원가에게는요 제가 요것만 분계를 하고 앞으로는 원가에게서는 분계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요 문제는 이제 분계 요걸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해가 되니까 분계를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다시피 재료비 비용 처리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비용에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용들을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원가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해서 보셨던 4번 보기가 바로 재료비 계정의 차변으로 기록이 된다. 차변에 재료비가 기록됐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입니다. 다음 중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림을 암기하시면 좀 편하게 됩니다. 제공품 계정의 대변. 제공품만 일단 적을게요. 아까 위에 그림입니다.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쪽에는 총, 이쪽에는 제품 이래 있었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기말 제공품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에는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가 뭔지는 또 이따가 배울 겁니다.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위에 있는 그림을 그냥 재활용을 좀 해보자면 이 제품은 이렇게 차변으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뭐라 했습니까? 얘는 완성품이랬죠. 완성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에 완성된 모든 작업의 원가를 나타낸다. 요거 됐죠? 그래서 그림을 방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린 그 설명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를 좀 해주셔야지 지금 보이시는 이런 말 문제들 나중에는 쉽게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간접비였죠.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전에 단기 총 제조원가 제공품에서 자 제공품 T 계정에 여기 총이라는 거 그렸었고 이 부분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두 개 다 직접이란 말 들어가고요. 얘는 이제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간접비거든요. 간접비인데 얘를 이렇게도 나눕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영어로 적을게요. VOH, FOH 이래서 얘를 행태에 따른 분류 기억나시나요? 변동 OH라는 뜻이에요. 변동 제조간접비. 얘는 고정비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고정비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DM과 DL은요, 둘 다 변동비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변동비입니다. 변동비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워낙 여러 가지 간접비들이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걔를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는데, 변동비. 그러니까 조업도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총 비용이 늘어나는 거. 고정비는 뭐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 그런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또 볼게요. 먼저 기초원가에 해당된다. 기초원가 위에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아닙니다. 땡. 고정원가만 있고 변동원가는 없다? 아닙니다. 변동원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직접 노무비와의 합계액을 가공원가란다? 그렇죠. 밑에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라 표현했죠. 이거 나중에 가공비라고도 나올 거예요. 가공비라고도 하고 이 답이네요.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OH 제조간접비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든 노무비든 무슨 비든 간에 간접비들은 전부 다 이 OH에 다 몰아서 넣는 거라고요. 됐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아닌 모든 간접비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면 요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공품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릴게요. 기초죠. 기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총이죠. 위치를 아시면 돼요. 여기 제품이라 했잖아요. 제가 앞, 뒤는 다 날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면 그럼 얘가 더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 했잖아요. 근데 숫자로 적으시면 좀 편해요. 100, 0이면 자, 그 다음에 이거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총은 100일 것이고 0일 것이다. 되죠?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총이 제품보다는 총이 100이니까 제품 0이고 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최대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림으로 하는 회계를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림 있죠.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왁구, 틀이라고 부르는데 틀을 머릿속에 확실히 이게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그 그림을 끄집어내서 저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간단하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시면서 이해를 좀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 그림도 제공품에 대한 T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푸시기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단기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큰 경우 다음 주 맞는 설명. 요 위에 그림 아까 그렸던 거 그대로 재활용하면 되겠네요. 총이 제품보다 크대요. 아까 그 똑같죠? 그러면 기초가 기말보다 작겠다 혹은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여기 나왔네요. 기초가 기말보다 작다. 위에 그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회계 시험은 항상 뭐 완전 문제은행식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를 말만 조금 바꾸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산식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요건 식으로 나타내는데 사실 요것도 위에서 배우셨던 그 그림을 잘 암기하고 계시다면 뭐 식이 왜 나오는지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용하셔서 푸시면 되는데 우선 틀린 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 차변이었잖아요. T계정 제품이란 T계정이 차변이었고요. 대변에 있는 기말을 빼면 대변 위에 있던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식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 차변이었잖아요. 제공품 계정 차변이었잖아요. 그거 두 개 더 하시고요. 대변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 있었잖아요. 그거 빼시면 제품 제조원가 나오는 거, 또 그림 외우셨던 거 떠올리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인데 단기 총 제조원가. 요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까지는 맞는데 가공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였잖아요. 제조 간접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원재료 소비라고 돼 있네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원재료 기초에서 단기에 매입한 원재료, 그리고 기말 원재료를 빼면 단기에 얼마나 원재료를 썼는지, 사용, 아까 전에 우리는 사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있던 T 계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9번입니다. 프라임 코스트, 기본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건 뭐 기억하시면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손에 대한 설명. 요거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공손이라는 게 1급에 안 나오던 건데, 세무 2급에 나오던 건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계산할 문제로도 푸실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계산 문제까지 하기는 너무 지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공손이라는 게 있고 비정상공손이라는 게 있다. 보시다시피 이 설명이 적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이제 정상적이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뭐 노력을 했더라도 요건 항상 발생하더라. 그걸 이제 정상공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공손은 이 정상공손보다 더 불량률이 높아졌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뭐 정상공손율이 30% 예를 들어 선다면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45%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30%만큼은 정상공손으로 보고 15%만큼은 비정상공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야 30%까지는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나머지는 네가 관리를 잘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손 두 개는 공손들은요 일단 비용이거든요. 손실입니다. 손실은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도 종류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뭐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있었고 판관비라는 비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의 비용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 얘는 이제 뭐냐, 불가피하게 이런 건 항상 생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애는 뭐냐면 기억 부분이죠. 이 기억 부분은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는데 항상 생기지 않느냐, 제품 제조 원가로 처리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제품 제조 원가는 결국은 매출 원가가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결국은 이제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정상공손은 매출 원가 혹은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비정상은 야 이거 네가 어느 정도 관리하면 되잖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거는 물건을 생산하다가 발생한 제품 제조 원가로 인정 안 해줘. 요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영업과 관련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회계에서는 왜 비용이 뭐 매출 원가냐,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가 중요하냐면 뭐 회계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목적은 정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생산하는데 돈이 이래 들었네? 그리고 물건 팔다 보니 이만큼 들었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상하게 물건 파는 거랑 관계없이 영업의 비용이 왜 이리 많이 들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11번. 단기 재료 소비액이 일부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 단기 재료 소비액입니다. 재료 소비. 요거는 제가 그림을 3개를 일단 좀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요거 그림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비액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됐죠? 소비가 지금 누락이 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소비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총에 DM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DM. 자, 그럼 DM이 이렇게 줄겠죠. DM이 줄었단 말은 완성이 되면 일로 넘어가잖아요. 얘가 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완성된 거는 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매출 원가 부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틀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감소한다. 이 부분입니다. 감소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단기 순이익 감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원가가 감소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매출 원가죠. 손익계산서를 보자는 거예요. 매출액 손익계산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잖아요. 매출 원가 감소 이익은 상승입니다. 그럼 맨 밑에 손익계산서 맨 밑에 있는 단기순이익은요. 얘는 매출 총이익의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얘도 상승. 그래서 감소라는 말이 아니라 증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매출 원가 감소 이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뭐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이론 문제들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계산 문제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그림 그렸을 그 그림 원가 흐름 그림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쯤에 기초, 기말 이런 애들 재무상태표에 나온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얘는 뭐가 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얘네들이 나온다. 했던 거 있죠?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1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냐? 라고 했고요. 원재료와 제공품까지 그 안에 있는 애들까지만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매출원가는 제품이란 T 계정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근데 이 오답은 자주 나온 오답. 자주 나옵니다. 매출원가가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2번 보세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만 보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못 봅니다. 틀렸습니다. 됐죠? 2번 상품 매매 기업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only 제품 제조기업 여기서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단기 총 제조비용, 제조원가 혹은 제조비용 혼용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공품 계정의 변동사항이 나타나지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원재료와 제공품 계정의 변동사항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런 문제 좀 자주 나왔던 거 보이시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원재료 매입액을 파악할 수 있다. 맞죠?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이니까 총 제조 비용 맞고요. 단기 매출원가 보이세요? 틀렸습니다. 기말 제공품 맞고요. 됐죠? 4번 문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재료 소비액 재료와 관련된 거 나오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와 제품 제조원가 다 표시되지요. 그 다음에 기초 재료, 기말 재료 다 표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기초 제품 보이세요? 요거 여기 틀린 거예요. 기초 제품이 아니라 기말 제공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틀려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회에서 그 다음 강에서 계산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들도 그림을 암기 잘 하셨으면 문제 푸시는데 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금방 푸실 거거든요. 자, 5번입니다. 원가 항목과 그 원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간의 짝이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뭐 재무제표는 이 개념 비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갑니다. 기말 제품 같은 경우는 기말 제품이죠. 재무상태표 맞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렸던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기초제공품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맞고요. 기말 제공품은 재무상태표 맞고요. 원재료 B 보이세요? B는 아까 전에 원재료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런 분기했었잖아요. 원재료 비발생, 원재료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원재료 B는 보시다시피 그냥 비용 항목이긴 한데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상태표는 아니에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같은 것만. 그러니까 원재료 B는 일단 비용이고 생산할 때 발생한 이 원재료 B는 결론적으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크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면서 네모나게 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만 볼 수 있고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이 정도가 되겠죠. 네, 됐고요. 자, 이론 문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잠깐 끊었다가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